행정자치부가 새만금 방조제 1호는 부안, 2호는 김제가 관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부안과 김제는 환영했지만 군산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모레부터 사흘간 집단 휴원에 들어갑니다. 후백제와 밀접한 교류를 해온 중국 5월국의 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1,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놓고 자치단체의 갈등이 큰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 관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부안과 김제는 환영한 반면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결정했습니다. 4.7km에 이르는 1호 방조제는 부안, 9.9km에 이르는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 편의와 대법원의 최종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생의 정신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그것이 역시 국제적인 관례나 모든 법조인이나 교수들, 전문가들의 판단과 일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논리적인 반박을 할 것이고 우리가 대법원에 제소해서 법의 그 판결도 받고 그럴 겁니다. 이에 따라 3, 4호 방조제의 관할을 놓고 지난 2010년 이후 3년 동안 벌인 법정 싸움이 이번 1, 2호 방조제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안전행정부는 새만금 3, 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에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 편의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며 새만금 3, 4호 방조제의 관할을 군산시로 판단했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결정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해 이번 1, 2호 방조제의 관할권 역시 3, 4호 방조제처럼 대법원 소송에 오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전북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수요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원에 들어갑니다.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인데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의 민간 어린이집들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흘간 교사들의 동시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실상 휴원 투쟁에 들어갑니다. 당초 예고했던 닷새간 집단 휴원에서 사흘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연차휴가에는 전북 전체 어린이집의 3분의 1인 500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참여합니다. 전북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연차 투쟁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약속한 무상교육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 없는 아동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은 사흘간 차량 운행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면 원장과 일부 교사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맞벌이 부부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아침에 8시 넘어서 애들을 태워다 주고 직장을 출근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또 와가지고 5시, 6시에 또 애기를 와서 또 데려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맞벌이 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지금 상황이. 민간 어린이집들의 집단 휴원으로 잠재돼 있던 내년도 누리예산 싸움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 속에 내년도 예산 지원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시도 교육감들은 편성 자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원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내년 초 보육 대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전주의 도읍을 정하고 중국 5월국에 사신을 보내는 등의 밀접한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 5월국의 중요 유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만 개의 진주를 비롯해 수정, 호박 등 7가지 보물로 만든 사리보당은 섬세한 공예 기술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농나무로 만든 경전함은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무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중국 5월 시대의 청자 기술은 바다를 건너 고려 청자의 모태가 됐습니다. 9세기 중국 5월국의 유물이 후백제의 왕도 전주를 찾았습니다. 这也是两馆友好合作的一个成果。这是苏州博物馆的文物第一次在韩国展出，我们对此表示祝贺，也希望两个博物馆以后有更深入的合作。 후백제의 견훤은 5월국에 사신을 보내는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5월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백제의 영향권에 있던 경기도 시흥에서는 5월이라고 적힌 갓발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5월의 문화와 또 그와 관련된 후백제의 문화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 전시는 아마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우리나라 국보에 해당하는 중국 1급 유물 4점을 포함해 모두 130여 점이 전시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다음 달 한중일 세 나라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5월과 후백제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폐포까지 깊숙이 들어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어떤 대처법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생활 정원익 기자입니다. 희뿌연 먼지 안개가 가득합니다. 미세먼지 탓에 운동 나온 시민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목이 따가워요. 따갑고 자꾸 목이 이렇게 뭐랄까 목숨 소리 가끔 나와요. 그러면 물 마시고 그래요. 나쁨 수준 이상의 미세먼지 발생 일수는 월 평균 2.6일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는 2.9일로 증가해 초여름까지 이어집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코 점막에 걸리지 않고 호흡기를 통해 폐포까지 들어갑니다. 기관지염이나 후두염, 감기는 물론 심할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등 면역력이 약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폐포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기존의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자나 아니면은 COPD와 같은 만성 폐질환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증상을 악화시켜서 호흡곤란이나 기침 가래를 더 유발시킬 수도 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무엇보다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밖에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쓰고 돌아온 뒤에는 눈과 코, 입 등을 깨끗이 씻어 미세먼지를 없애야 합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주 물을 마셔야 기도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조언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 23도, 전주 22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내린 뒤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주말까지 갈수록 기온이 떨어져 쌀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